오늘장 클린업입니다. 황민혁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에 모멘텀 많이 있습니까? 오늘장에서 이제 모멘텀들,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좀 강한 흐름이라고 본다면, 중국 쪽에서 불어오고 있는 산화 제한 정책에 대한, 그런 수혜주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그나마 좀 강하게 좀 더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선정해 주신 모멘텀. 네, 오늘 예. 선정하게 된 모멘텀은요, 중국 산화 제한 정책 폐지에 대한 수혜주로 오늘 적어봤습니다. 예. 중국에서 두자녀 정책이 허용됐던 게 발표된 게 연초로 기억합니다. 네. 예, 연초였고요. 지금 6개월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전역으로 확대가 됐다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한 가정당 이제 한 자녀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지금 이제 그로 인해서 낙태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심각한 그런 이제 수준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정책이 나왔던 게 사실 두 자녀를 무조건 낳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부부 가운데서 한 명이 만약에 독자 또는 동료라면 두 자녀까지는 허용을 하겠다. 이런 이제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외신에 따르면 지금 이제 많이 확산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내 31개 성급 지방정부 가운데서 지금 29곳이 지금 이런 이제 정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는 봤던 뉴스 기사가 또 베이징이라든지 어떤 중국 도시의 신혼부부들 가운데 조사를 해봤더니 가능하면 두 자녀를 낳겠다 하는 답변이 절반 이상이 나왔다. 이런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어제 오늘 이런 쪽의 수혜주가 우리 증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계속 이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선정하게 된 이유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정책 폐지에 대한 그 효과가 오늘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주가에도 반영이 되듯이 그런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이제 첫 번째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쪽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일가족 6명이 돈을 벌게 되면은 한 아이가 그 돈을 다 써버린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만큼 이제 지극정성일 텐데 중국도 역시 다르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두 자녀 허용이 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사업 부분, 관련 사업 부분이 성장하게 된다면 그만큼 또 폭발적인 또 성장이 또 예상된다는 게 첫 번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이제 중국 쪽에서 영유아 용품 시장 규모가 점점 이제 확대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1차적인 효과겠죠. 지금 이제 당장 낳고 싶다고 해서 바로 나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1차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영유아 용품에 대한 시장 성장이 앞으로 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고, 지난 11일 날 나왔던 이제 보고서 그 내용이 아마도 이번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산화 제한 정책을 폐지하면서 중국의 영유아 용품 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는 2.3배 정도 성장, 즉 6천억 위안 정도, 우리나라 돈을 따지게 되면 98조 원 정도겠죠. 그 정도까지 이제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확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던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은 역시 이제 관련 업체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물론 이제 시장에서 좀 두합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관련 업체들이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영유아 용품 업체들 있잖아요. 국내 업체들, 보령 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도 역시 상장되어 있는 업체인데 그런 업체들이 중국에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네, 유통망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에 대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민혁 전문가가 이 모멘텀과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으로 클린업 트리오로 종목 구성해 볼게요. 네, 세 가지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바로 이제 보령 메디앙스고요. 두 번째가 바로 제로투세븐, 세 번째가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예.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보다 보령 메디앙스가 더 시세가 강합니다. 네, 역시 이제 대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보령 메디앙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메디앙스는 이제 스킨케어, 그리고 수유용품이나 기저귀, 푸드, 이런 이제 영유아 용품 전문 이제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유통망을 이미 이제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에 따르면 또 금년 말까지 해서 30% 정도 확장을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중국 천진법인을 통해서 중국 시장 공략에 조금 더 가속도를 이제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유아용품, 유아 전문 매장을 비롯해서 이제 프리미엄, 슈퍼마켓 등 유통 채널을 올해 이제 말까지 해서 30% 정도 더 확장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뭐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속 펴나가고 있고 이미 유통망도 네. 어느 정도 기반으로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모멘텀이 불었을 때 가장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러면 기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담스러운 건 왜 이렇게 테마주처럼 한꺼번에 좀 급등하는지 차근차근 올라가면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연 이틀 상한가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모멘텀은 그 전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이 단기에 어떤 한 특정 섹터 쪽에 잠시 들어왔다가 또 이제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제 불안정하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본다면 당연히 뭐 지금 자리도 충분히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에 급등을 했다는 건 그만큼 또 조정받았을 때 조정폭이 클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따라서 뭐 지금 접근하기엔 사실 어느 정도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가격대일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신 것은 제로투세븐입니다. 아가방 컴퍼니나 손오공 같은 종목이 또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그 상승폭에 비하면 좀 미미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로투세븐도 뭐 대표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좀 전망을 해주세요. 네, 물론 이제 관련 업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영유아 시장에 대한 내용이지만 나중에 그 아이들이 또 컸을 때는 또 달라지는 거겠죠. 앞으로의 엮다 보면은 이제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이제 엮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뭐 나머지 이제 종목들보다는 지금 현재 제로투세븐이라는 기업이 그래도 중국 쪽에서의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이제 확보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로투세븐을 두 번째 종목으로 꼽아봤는데 제로투세븐은 이제 유아동 의류 사업이나 그리고 이제 유아용품 유통 사업을 또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 알로엔루 매장, 즉 이제 의류 매장이죠. 네. 매장 200개를 현재 운영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4월 달에는 또 이제 종합 쇼핑몰을 통해서 온라인 시장에도 역시 진출했습니다. 그만큼 뭐 중국 내에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나 뭐 지금 유통망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 종목 중에서 수혜주로 부각이 된다면 네. 당연히 제로투세븐이 또 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로엔루라는 아기들 브랜드도 있지만 제로투세븐 하면은 뭐 아기 엄마들 여기서 안 사보신 엄마들이 없으실 정도로 뭐 젖병이나 여러 가지 용품들을 한꺼번에 다 파는 쇼핑몰이거든요. 중국에서도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로 중국에서 쇼핑몰을 오픈한 겁니까?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으로 그럼 그 성장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이 종목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많이들 뭐 중국 연초에 그 정책이 나왔을 때 두자녀 허용 정책 나왔을 때 수혜주로 들어보셨던 종목이에요. 네, 예. 사실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부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잠깐 수혜주였다 그런 내용이 나왔다가 지금 잊혀졌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영됐나 싶어요 주가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뭐 한미약품의 네. 주가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너무나 많이 밀렸습니다. 너무나 많이 빠졌는데 사실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이번에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빠지고 있는 이유는 네. 바로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가 또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즉 한미약품은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연결을 지어본다면 중국의 이제 지준팜하고 함께 어린이 의약품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로서 부각이 됐는데 1996년도에 중국의 지준팜과 함께 북경 한미를 합작으로 설립한 한미약품은 이제 마마아이나 또는 이제 그 이탄진 이게 바로 이제 정장제거든요. 네네. 이쪽 사업에 진출하면서 중국 쪽 관련 수혜주로서 부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건 바로 밑바탕에 바로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가 좀 깔려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 쪽에서도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지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쪽에서 본다면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이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지금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려고 해도 리베이트에 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영업에 대한 영업망이 축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제 불확실성들은 어차피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이슈가 지나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소멸되는 거겠죠. 언제 불확실성이. 소멸이 될까요? 지금 다음 달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쪽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달 지나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또 바닥권의 인식이 좀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 그때가 적절한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린업 트리오 3가지 구성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홈런 종목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홈런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종목들을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너무 조금 위험한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탑픽 종목은 제가 이제 꼽아오진 않았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 딱 진입할 만한 종목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이슈를, 이 모멘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최근에 신중국 소비주라고 해서 화장품, 밥솥, 악기 이런 쪽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정책이 좀 부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두자녀 정책 허용에 따른 기대감이 증시에서 주가에 이렇게 좀 급하게 가파르게 테마처럼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까지 더불어서 해서 두자녀 정책 허용이 앞으로 신중국 소비주로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을까요? 지금 앞으로 미래를 전망해 본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분명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단기에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는 단기 급등 나오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쉬었다가 또 이제 이 이슈가 또 부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또 쉬어가는 구간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주가에 만약에 실적들이 반영이 되거나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이슈가 수면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된다면 뭐 그때가 아무래도 그 시점 이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뭐 전기차나 그다음에 밥솥 뭐 이런 관련 섹터처럼 또다시 하나의 또 섹터군을 이루면서 뭐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 조절 기다리시면서 이 세 가지 종목 위주로 관심 종목 생각하시면 되나요? 일단 지금 이제 트리오로 제가 뽑아드린 거고요. 네. 추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또 시장 안에서 부각이 된다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본다면 지금 메일유업이라는 기업도 분명히 있죠. 최근 들어서 그 주가의 흐름 자체도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도 분명히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자녀 정책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도 불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악재가 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단계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눌림목, 좀 음봉 정도가 나왔을 때, 적절하게 이제 매수 신호를 잘 잡으신다면,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수익률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접근할 종목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주목할 모멘텀으로 중국 산하 제한 정책 폐지 수혜주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클린업이었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2부 이어집니다.